최근 한국 방산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한국의 방산 산업이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러시아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2년이 넘어가며 전 세계의 군사적 긴장감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들은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였고 자연스레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며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폴란드를 필두로 한국 방산의 전성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의견이 있지만 한국 방산의 본격적인 강세 시작은 호주의 차기 보병전 투차량 사업 AS-21 레드백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사업의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던 독일의 링스와 한화에서 제작한 레드백은 처음부터 한국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의 링스의 경우 단연간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를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었고 독일이라는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힘까지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화의 레드백의 경우 당시 호주에서 열린 군사박람회에 가져갈 시제품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 모형을 전시할 수밖에 없는 등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은 당시 독일을 필두로 다른 서방권에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레드백의 미래는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절대 허투루 저버리지 않는 한국답게 앞서 수출에 성공한 K9의 파워팩을 공유하며 생산과 정비의 편의성을 높였고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호주군의 입맛에 맞게 설계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뛰어난 완성도와 고무궤도에서 오는 안정적인 승차감과 믿음 가는 성능으로 무장하여 최종적으로 호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당시 유럽에서는 한국이 박람회 당시 모형만을 가져다 둔 것이 사실은 기만작전이며 이를 방심하게 하여 자만하게 하고 그 사이에 자리를 차지했다는 비아냥 섞인 언론의 보도가 있을 정도로 서방권의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유명한 K9 자주포는 사실 세계 1위의 성능이 아닙니다. 1위는 독일의 피에즈 2000입니다. 이는 우리 K9보다 뛰어난 연사력과 사거리를 갖고 있어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왜 한국의 K9이 인기가 많을까요? 이는 독일제가 강력한 건 맞지만 K9과 성능 격차는 거의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차이나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제 자주포 한 대 가격으로 한국산 자주포 두세 기를 구매할 수 있고 지속적인 개발과 K10 탄약 운반 장갑 차 등으로 단점을 극복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납기 일자 준수는 한국이 비교 불가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옆 나라에서 전쟁이 발생하여 군사력 보강이 시급한 국가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국가 예산이 허락하는 안에서 최강의 전투력으로 무장해야 전쟁을 억제하거나 효율적으로 적과 대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중요한 부분은 구매한 무기를 얼마나 빠르게 납품받을 수 있는지 또 이 무기의 성능과 가격은 어떠한지 비교해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서 비교된 독일과 한국의 자주포를 비교해보면 물론 성능이 뛰어난 것은 독일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이라도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문 후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받을 수 있는 무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지켜야 할 곳이 폐허가 된 후 값비싼 자주포가 도착한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폴란드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폴란드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러시아와 공방전을 계속하는 우크라이나와 매우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폴란드 역사상으로도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러시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빠르게 국방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폴란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중 가장 효과적인 한국산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 군비청과 현대로템이 계약한 K2 전차 180대의 수출 계약이 22년도 8월 성사되었습니다. 같은 해 10대의 초도 물량과 이듬해 18대를 출고해 폴란드에 도착했고 올해 3월 기준 18대를 추가로 출고하여 총 46대를 폴란드에 보냈습니다. 애초 계약보다 수개월씩 앞당겨 출고해 기존 서방의 방산물자들이 납기 일자를 맞추지 못해 늦게 납품하던 것과 비교되며 현지에서 한국 무기를 호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빠른 납기 덕분에 앞서 열린 나토의 대규모 군사훈련 드래곤 24에서 폴란드군이 운용하는 K2 전차가 서방의 주력 전차들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폴란드에서 열린 나토의 대규모 군사훈련 드래곤 24에서 폴란드군은 앞서 한국에게 수입한 K2 전차로 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이 훈련은 나토 내부에서도 대규모 훈련으로 각국이 보유한 주력 전차들이 한자리에 모여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훈련이 열린 장소는 험한 지형으로 유명한 폴란드였는데 여기서 K2 전차의 증가가 드러났습니다. 당시 훈련에 참가한 전차들은 미국의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프랑스의 르클레르 등 각국의 주력이자 세계 정상급 전차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훈련 중 가파르고 미끄러운 경사를 등판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값비싼 서방의 전차들은 하나같이 해당 경사를 제대로 등판하지 못하고 지그재그로 주파하거나 자력으로 주파하지 못해 군한 전차 등의 도움으로 해당 경사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군의 K2는 해당 경사를 별다른 비교 없이 정면으로 돌파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에 더 나아가 경사로 중간에 정차 후 재출발하는 묘기를 부렸다고 전해졌습니다. 서방의 전차들이 성공하지 못한 고난이도의 경로를 한국 전차는 아무렇지 않게 주파에 성공하였고 이에 더 나아가 묘기까지 부리는 상황에 타국 전차병들 사이에서 이에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엔진의 파워는 다른 전차들과 비슷하지만 반능동 암내장 유기압 현수장치와 가벼운 무게가 뒷받침되어 나온 결과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주력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되고 생산된 무기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험난한 지형과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에 대응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전장에도 부족하지 않은 훌륭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성능과 가성비로 무장한 한국 방산을 기존 방산 강국들이 좋게 보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기존 프랑스와 독일을 필두로 전투기와 전차, 자주포 등 다양한 무기들을 수출하던 유럽 국가들이 최근 빠른 납품, 저렴한 가성비 AS까지 완벽한 한국 무기들이 본인들의 시장을 잠식하며 기존 고객들을 뺏어가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에서 열린 유럽연합회의에서 유럽산 군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노골적으로 한국 방산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단편적인 예시로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 사업에서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K2 전차가 경쟁하였는데 시험에 앞서 독일 전차는 시동에 문제가 있는 등 여러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K2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진행된 시험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만 본다면 당연히 K2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지지만 현실은 독일이 승리하였습니다. 노르웨이에 따르면 K2 전차가 선정되지 않은 것은 기술력 문제가 아니라 나토 동맹국 간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라고 발표하였는데 사실은 우러 전쟁으로 인해 독일이 노르웨이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양국 간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그 여파로 차기 전차 사업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유럽의 텃세와 압박 속에서도 한국 방산은 뛰어난 성능과 압도적인 가성비로 2032년도에는 세계 1위의 방산 강국이 될 것이라는 영국 기업 제인스 인포메이션의 연구 보고가 나왔습니다. K9 자주포와 천공2는 세계 1위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K2 전차와 FA50은 세계 2위의 점유율을 보여주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의 입지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물론 앞으로 많은 난관과 타국들의 방해 공작으로 험난하겠지만 한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강인함으로 난관을 잘 헤쳐나가길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